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관리사의 시설개론 기초 강좌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시설개론을 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드세요.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시죠? 그래, 시설이란 말 그대로 그래, 여러 가지 시설이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개론은 개괄적 이론, 넓게 펼친 이론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시설개론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학습의 범위가 넓다고 봐야 돼요, 좁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무지무지 넓어요. 무지무지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수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 이 개론이라는 건요, 넓게 펼친 이론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시험엔 또 디테일하게 나와요. 일부 내용에 따라. 그럼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일단 넓게 펼치시 공부하고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것은 약간 다소 깊이 있게 공부해야지만이 필요한 점수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설개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과목으로 형성돼 있어요. 두 과목으로 한쪽은 구조 파트이고 한쪽은 설비 파트라고 해요. 그래서 구조에서 한 20문제, 설비에서 20문제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생각하면 구조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보다는. 그럼 이 구조와 설비의 개념을 좀 알아보자고요. 여러분, 구조가 뭐고 설비가 뭐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구조라는 것은 구조, 아파트 구조도 마찬가지 구조라고 하죠. 구조라는 것은 인체로 얘기하면 뼈대와 같은 것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했어요 지금? 뼈대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 있죠. 서 있고 걸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뛰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뼈마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서 있고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뼈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요. 근데 건물은 움직이지 못하죠. 하지만 이 건축물이 여러 가지 외력을 받아요.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고 바람이 막 불 수 있고 때에 따라 지진이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각종 외부의 어떤 이런 요소를 튼튼히 견딜 수 있는 것은 뼈대가 적절하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비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인테로 따지면 각종 신경계통이야 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신경계통.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 아침에 물을 마시면 그 물을, 그쵸, 공급하는 거야. 물을 마시면 다시 안에서 소화가 돼서 밖으로 이렇게 배설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신경적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설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하거나 물을 처리하거나 물을 끓이거나 난방을 하거나 냉방을 하거나 이게 다 설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 20문항씩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건축 구조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일단 항상 총론이라는 게 시작돼요. 총론. 그 총론이 뭐냐? 가장 기본적 총체적 이론이라고 하는 게 총론이에요. 총론. 그 다음에 이제 뭐 등등등 쭉 나가겠죠? 그 다음에 끝에 가면 이제 우리 적산이라는 걸 공부해요. 적산. 이 적산은 물량을 산출하는 기술적 행위예요. 여러분이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명세서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거 뭐야? 가끔 물건을 사면서 그러잖아요. 명세서 보여주세요. 영수증 보여주세요. 그러면 뭐 된장찌개를 몇 인분 먹으셨고, 그죠? 뭐 그다음에 뭐 돼지고기를 뭐 몇 인분 먹었고, 뭐 갈비를 얼마큼 먹었고, 냉면을 먹었고 이렇게 뭐요? 나오죠. 여러분 드신 게. 그러면 이 건축물에도 우리가 물량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건물에 들어가는 콘크리트 양은 몇 미터 세제곱이다. 응? 철구는 몇 톤이다. 페인트는 몇 제곱미터를 발랐다.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몇 제곱미터를 발랐다라고 뭐라고 그래요? 그럼 몇 제곱이지라고 하는 이 물량을 산출해야 되죠. 여러분이 오늘 갈비 몇 건을 드셨어요라고 물어보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얼마큼 들어갔습니까? 그럼 뭘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뭐 갈비 몇 인분이다. 뭐 된장찌개 하나다. 냉면 하나다. 마찬가지로 이 건축물에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재료의 양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는 여러 가지 행위가 나오는데 이때 그 물량을 산출하는 아주 기술적인 행위를 적산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비도 마찬가지로 총론이라는 게 들어가요. 총론이란 들어가기 쭉 들어가면서 이제 다양한 어떤 각종 공급 필요한 여러 가지 설비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두 과목을 설명했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기초 강좌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성해서 제 1부가 있어요. 1부. 1부가 뭐냐? 당연히 구조죠. 건축 구조입니다. 건축 구조. 일장 구조 총론이고. 근데 제가 얘기를 할 때 주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주제별 강의를 해요. 이 주제별 강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시설개론은 가장 가까운 우리 학문 분야의 건축공학과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건축공학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막 정리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공부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 우리가 학술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 시험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을 통해서 다시 시험에서 맞을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만 딱 발췌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때 우리가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도와주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가 필요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주제별로 제가 선택을 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주제별 1입니다. 구조의 분류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 가끔 질문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그쵸? 뭐 여러분이 뭐 핸드폰으로 보든 뭐 컴퓨터 화면을 보든 뭐 텔레비전 보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이라거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을 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 듣고 끄덕끄덕 거기서 끝난다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이 생각해보는 거야. 우리 교수님이 질문한 게 무슨 답변을 해야 될까? 고민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던집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어떤 퀴즈도 냅니다. 그럼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을 하면 피곤하지가 않고 응답을 하면 다소 이렇게 긴장감이 돌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정적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제가 꾀꼬리 노래 부르듯이 계속 이겁니다 하고 나면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과 우리 저와 그렇죠 이렇게 함께 어떤 같은 공간에서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이 합격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제가 이렇게 온라인 시간에 수업에 질문을 하거나 또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쳐다보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런 것들이 서로 감정이입돼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잘 따라하시고 또 가끔 용어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이래요. 요거 따라하세요 라고 하면 제가 반복 강의를 해요. 그러면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입 딱 다물고 있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는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자주 따라 부르는 노래죠. 자주 따라 부르는 노래는 여러분이 입에서 머리에서 온몸으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감정도 실리고 여기에 응용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따라하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부분은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자, 그럼 구조의 분류에서 딱 표가 하나 나오죠. 지금 표가 하나 나오는데 지금 구성 양식이 있어요. 구성 양식. 1번에 보면 구성 양식이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시공 방법이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어차피 주택관리사 아파트나 연립주택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아파트는 구성 양식 중 몇 번일까요? 몇 번에 속할까요? 이 퀴즈예요 이게 벌써. 그렇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배우지 않았는데 무슨 얘기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하나 답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1번부터 4번까지. 몇 번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야. 궁금하니까. 몇 번이다? 그렇죠? 예.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우연히 퀴즈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요거 제일 중요한 건데 4번 안 가르쳐 드려요. 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다시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럼 구성 양식이 뭐예요? 뼈대를 맞추는 방법이 있죠. 뼈대를 어떻게 맞추냐 이런 방법이란 말이죠. 그럼 구성 양식이라는 것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 가구식이라고 있대요. 가구를 이어서 맞추듯이 만드는 방법이에요. 마치 이 가구식 구조의 대표적인 것은 목구조 있죠. 통나무집 이런 것들은 가구식 구조로 하고요. 이 목구조 말고도 순수 철골 구조, 철골로 만드는 이런 구조를 가구식 구조라고 해요. 가구식. 이 가구식 구조는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통나무집처럼 이렇게 생긴 것들을 이웃 맞춤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이렇게 연결해줬어 했는데 이때 어떤 힘센 사람이 등치가 크신 분이죠. 어떤 힘센 사람이 등치가 무지하게 커요. 무지하게 크신 분이 그쵸? 이렇게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 집이 기울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이음 맞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 문제가 생겨. 분명히 얘가 기둥이고 얘가 보고 얘가 기둥이야. 얘를 밀었더니 등치 크신 분이 밀었어. 잘 안 밀려? 그러면 한 번 더. 그쵸? 한 번, 두 분이 밀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얘가 휘어지더라. 길어지더라.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목구조는 요렇게 옆에서 미는 힘 때문에 요런 걸 배치했어. 요거를 뭐라 그러죠? 우리